네, 이 자리에 김상공 경기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오늘이 민족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푸근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기왕에 나오셨는데 도민들께 설날 덕담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개사년 설날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집안 화목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교육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네. 요즘 설날 예전의 풍속도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설날 아침 되면 차례 올리고 너는한테 공연 세배도 올리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물론 예절을 다 가리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경기교육에서도 이 예절 교육을 따로 하고 있죠. 예, 학교에서도 예절 교육을 합니다만, 예절 교육, 일상적인 예절 교육은 사실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시키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을 우리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예절 우리 교육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평화교육까지 확대하면서 평화교육 연수원으로 이제 개칭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 기본적인 예절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네. 이 예절 교육도 그렇지만 우리의 그 전통 놀이문화라든지 전통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 그것을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잘 다루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학교에 이제 변화하는 활동 중심의 이제 교육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그것만을 다룬다든가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아이들이 놀 때 예전에 전통 그런 그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하는데 이제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데 실은 이제 그 전통적인 놀이 속에는 사실 역사적인 여러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인성 발달과 관련되는 사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대로 그런 게 이제 가정과 학교의 협력하에서 우리 전통 놀이도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태어난 곳은 시골이시죠? 시골입니다. 옛날에 설 때 되면 우리 제기도 차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슬치기도 하고. 명절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니까 교육과 관련된 말씀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 김 교육감님께서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또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가 조금씩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춰져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정부와 그동안의 이제 과정 속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방교육 자치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정착시키는데 그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우리 지방교육 자치가 어떻게 이제 정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한 이제 소통과 공감들이 많이 확대되어서 새 정부와는 이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 자치의 발전을 통해서 나라 발전을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의 이제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박근혜 당선인과는 좀 우리 교육감님하고 좀 공감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당선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선인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라든가 정책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논의되는 이제 부분적인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좀 잘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교육 현안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을 텐데, 예. 뭐 듣기에는 시도교육감님들 협의회를 통해서 예. 이미 차기 정부 이제 박근혜 그 당선인 측에 뭐 전달을 할 것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전달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 지난 그 1월 중순에 전달이 됐습니까? 교육감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저희 교육청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이제 제안한 새 정부에게 예. 그 제안할 교육 정책 그것을 논의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문안을 작성해서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니 해도 이제 지금 우리 교육이 바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 경제 발전을 또 예. 뒷받침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그동안에 이제 보편적 교육복지라든가 또는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선진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교육 재정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뭐 누리교육까지도 우리 교육재정에서 이제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재정 확보를 꼭 좀 해달라 하는 요청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뭐 이제 내국세 비율을 좀 높여달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사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의 중등교사는 이제 무려 한 4,000명 가까운 수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교사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 교사들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사들이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뭐 당선인께서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뭐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좀 잠시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반대하는 교육감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거든요. 좀 이런 어떻게 이런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좀 불안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육을 책임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저 즉 그 불안을 이제 없애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학생부 말씀하신 학생부 기재 문제는 이런 내용이죠. 대체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난 폭력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그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서 졸업 후 5년까지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저지르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에 필요한 이제 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것도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 어디보다 이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변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징계받고 조치받은 학생들을 그 다음 5년까지 진학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은 과하다. OECD 어느 나라에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제도는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령 학생들 간의 폭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들에게 가한 폭력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것은 기재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기재 내용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가령 소년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벌을 받은 거 이것도 기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다른 형법이라든가 이 관계법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것을 기재한다든가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유독 그냥 학생들 간에 학생들 간에 서로 저지른 사안 이것만을 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려면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그렇게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서 하자. 이게 이제 저희가 제안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일부 학생들에게 그건 가해 학생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피해 학생도 사실은 때로 가해 학생일 수 있다는 게 학교 폭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것만을 기재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재를 보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건 그야말로 교육적 판단이고요. 취지네. 예. 그리고 더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형평성 또 헌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인권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취하고 있는 이제 조치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교과부하고도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새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제안하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예, 많이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단순하게 예. 가해 학생을 왜 보호하려고 드느냐 이제 이런 예. 논리라고 그러는데 예.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다 이런 그런 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해를 좀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한 같습니다.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학교 2013, 예, 예. 2013이라는 예, 예. 드라마도 있었지 예, 않습니까? 있습니다. 또 예. 학교 눈물이란 다큐멘터리성 이제 예. 3부작도 있었고 예.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때로 이제 피해 학생이 이제 가해 학생이 되기도 결국, 하고 예.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학교 폭력의 그렇습니다. 실상입니다. 학부모님들도 대체로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이제 2중, 3중의 처벌로 해서 씻기 이전에 바로 학교 내에서 분위기와 문화를 바꿈으로써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글쎄, 그 학교 분위기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 예. 올해부터 혁신학교 시즌2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한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제가 이제 교육감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째 됐습니다. 예, 거의 예. 이제 만 4년 가까이 예,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009년부터 작년 2012년까지는 혁신 교육의 종합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제 개발하고 진행시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12년까지 그 정책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그 모형을 만드는 게 바로 혁신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역적인 모형은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의 6개 지역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다면은 이 만들어진 모형을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 정도의 가능한 역량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혁신학교를 거점 학교로 해서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라면 초등학교 너댓 개 함께 묶어서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클러스터 내에서 그 혁신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는 학교 문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공유하고 각 학교에서 좀 확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바로 경기도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이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 시즌 2라고 명명하고서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한 3, 4년 후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도 아마 혁신학교를 보내고 또 혁신학교 주변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분들께서는 혁신학교가 어떻게 바뀌는가, 학교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또 참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같이 좀 공감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바로 혁신학교, 혁신교육 시즌
버전 2,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혁신학교 일반화라고 표현합니다. 예. 네. 그건 좀 변화된 경기교육의 모습을 좀 빨리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좀 내리고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또 교실 증축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 교사를 수급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예, 예.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도 이제 연 한 3만여 명 줄고 그러시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급당 학생 수가 뭐 매년 1명 내지 2명, 지역에 따라서 2명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줄어듭니다만은 아직도 실은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30명이 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어떤 데는 이제 40명이 넘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더더구나 학생들 스스로 모둠별로 또는 학생들이 토의 토론하면서 자기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게 하려면은 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가장 바람직하기는 OECD 평균 수치만큼 좀 줄어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뭐 학교 교실 증축을 한다든가 교사를 정규직이 부족하면 이제 비정규직이라도 기간제 교사라도 더 충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특히 해주셔야 될 것은 바로 미래의 선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무상교육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트레이드 마크가 됐었습니다. 이 시행 초기에 상당히 논란도 상당히 많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짧은 단기간 내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전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벌써 무상급식이 아주 정착을 했습니다. 뭐 추진력이 상당히 대단하신 우리 교육감님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부 여기 지자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이제 재정 문제를 다 걱정들을 합니다. 이 국가 재정 지원 또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이제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한 보편적인 이제 교육복지 저희 이제 추진력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었다기보다 실제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국민들, 특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그러한 것을 다들 원하고 계셨고 그런 것을 진지하게 또 접근해 주셔서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진행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보육 0세부터 5세까지도 보육과 유아교육까지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이제 금년 예산을 확정 지을 때 이제 그러한 사안이 일부가 이제 과만되고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그 자녀가 있는 경우 0세부터 5세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월 4일까지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 보육, 무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그걸 다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예산에서 적정한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이제 당선인께서도 얼마 전에 그것과 관련한 언급을 가령 누리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교육청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이제 아마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제출되었을 겁니다만은 그 누리교육과 관련해서 보육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에서 다루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 확대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방향이.
네, 알겠습니다. 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하려면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곤 교육관께서 경기교육의 그 수장을 맡으신 지 벌써 올해 5년 차 돼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길다면 길고 한참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또 이 4년 임기 말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임기가 끝나시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다시 재도전하실 건지 아니면 더 큰 뜻으로 예. 하실 건지 어떻습니까? 아니 아직도 1년 반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 생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해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뭐 교육의 지속적인 이제 그 확산과 네.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은 이제 차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준비는 차근차근 해나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준비 자체를 지금부터 이제 한다기보다 예 앞으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네, 해야 될 고민을 좀 시점이 있지 하셔야죠.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관께서는 인권과 평화 이 두 개 주제의 단어를 많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랑을 갖고 이렇게 뭐 관심을 보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책걸상 번외 운동도 이미 전개를 하셨고 뭐 특히 조만간에 이제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를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평화와 인권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중요시 여기시는 데는 뭐 남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네. 세계 시민들의 이제 바람도 점차 평화와 평등 예. 그리고 뭐 정의와 인권 이런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치들은 물론 뭐 현대에 들어와서 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만은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이제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평화와 인권, 정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어 있고 예. 그것을 학생들이 좀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생활과 성장 과정에서 그런 가치가 스스로 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예, 그래서 평화와 인권은 늘 함께 생각하고 그래야 학교 문화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또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교육에 국한된 말 단어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인류의 보편적 그 예, 가치라고 가치. 생각이 되는데 그럼요. 이게 참 이렇게 특수하게 얘기한다는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김상곤 교육관과 함께하는 시사 20일 설날 특집인데요.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무리 인사 삼아서 도민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이제 설날 이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어서 금년 내내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때로 고민하시고 때로 아파하시는 우리 청취자와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웃음과 행복 속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교육받는 아이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기혁신교육 금년부터 혁신학교 시즌2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웃음과 행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상곤 경기도 교육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